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는 더 정확하고 빠르고 알찬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는 우리 시장 좀 쉬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보니까 이 4월 CPI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를 펼치고 있는 양상이었는데 시장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게임스탑이나 그리고 이 AMC 같은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때 엄청난 급등을 맛봤던 종목들이 오랜만에 다시 또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약간 비슷한 분위기였는데 쉬어가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급등이 나오고 아닌 종목들은 급락이 나오면서 명암이 엇갈렸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이렇게 대세적인 시장의 분위기보다는 수익을 올리려는 그런 빠른 매매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서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는 투자들의 움직임이 발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역시나 국내 증시에서 단기적인 성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국내 증시 내일 하루 쉬어가는 장이죠. 이를 앞두고 오늘 역시나 경계감이 짙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굵직굵직한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오늘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마켓나우 일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준비했습니다. 휴일을 앞두고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먼저 이슈 레이더를 통해서 포착한 이슈들 하나씩 확인해 볼 텐데 이제 본격적인 또 내일 휴일이기도 하고 휴가 시즌이 다가옵니다. 이러면서 여행 레저 관련 종목들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그리고 역시 수주기대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원전주들의 투자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불확실한 시장이 지속이 되면서 현금성 보유 자산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호실적 섹터들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규의 진짜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최근 미국, 중국의 갈등,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 중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나 기업들은 뭔지 살펴보면서 투자 포인트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화요일도 함께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월가를 강타했었던 밈주식 열풍의 주인공이 다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3년 전 미국 시장에서 개미들의 반란을 이끌었던 대장개미의 재출현이 오늘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구면서 주가 연쇄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밈주식의 시초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스탑의 주가가 장중 100% 넘게 오르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연출했고요. 이에 장중 서킷 브레이커가 수차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들 주가가 폭등할 별다른 펀더멘털 호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관련주들의 주가는 장중에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던 레딧이나 또 소액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까지 주가가 껑충 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밈주 열풍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이 열풍 자개가 주식시장에 보탬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스탑 장중에는 70% 넘게 올랐고 장 마무리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도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 반도체가 약간은 과열 논란이 일으면서 주가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관련 반도체주들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면서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치 의견을 유지해 주기도 했습니다. 먼저 HSBC가 이 엔비디아와 관련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수익 잠재력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더 높이 평가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현재 목표 주가는 900달러 선이지만 추가적으로 1,3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지금 가격 대비해서도 50%가 넘는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강한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월가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수익에 놀랄 것이다 라고 HSBC 분석가가 주장을 했고요. 일단 오는 22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엔비디아가 4월까지의 회계 분기는 매출액이 35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HSBC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HSBC뿐만 아니라 바클레이즈도 동일하게 내놓았는데요. 이번에는 마이크론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공유했습니다. 마이크론 주가 목표를 기존보다 25달러 상향 조정해서 145달러까지 설정을 했고요. 오늘 종가 대비해서도 20%의 상승 여력을 나타내는 수치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마이크론 장중에 추가적으로 1.5%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0.5%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모두 지난 1년 동안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이 구간이 정체 구간이 아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평가 월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이슈가 됐던 부분은 바로 오픈 AI와 관련된 챗 GPT가 되겠습니다. 어제 머스노우5 시간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오픈 AI가 새로운 버전의 GPT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챗 GPT에게 입이 생겼습니다. 듣고 말하고 보고 모든 능력들이 향상된 새로운 버전 출시를 했는데 이번에 새로 출시된 버전은 GPT-4O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모든 어디에서나 혹은 어디에나라는 뜻을 가진 옴니를 의미한다라고 하고요. 오픈 AI 최고 기술 책임자는 이 GPT-4O의 반응 속도가 빠르고 텍스트와 시각, 또 오디오 전반에 걸쳐 인식 기능을 개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인간과 기계 간의 상호작용의 미래에 있어서 이번 업데이트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기존 챗 GPT에도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했지만 GPT-4O는 이를 더욱 강화해서 사용자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마치 실제 사람처럼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50개가 넘는 언어에 대한 향상된 능력도 갖췄기 때문에 실시간 통역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각 능력을 개선하면서 눈도 밝아졌는데요. 이날 데모에서 발표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방정식 문제를 보여주며 정답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해달라고 하자 챗 GPT는 마치 교사처럼 풀이 과정을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갈수록 놀라운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챗 GPT-4 새로 공개가 됐는데 일단은 무료로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공개가 된다라고 하고요. 다만 유료 사용자들에 한해서 5배가 많은 사용량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적용이 됐다라고 하니까 시청자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포커스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간밤 글로벌 시장 정리해보고요. 우리 시장 출발 예상 지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KB증권의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증시는 좀 눈치 보는 장세가 연출이 됐었는데요. 어떠한 부분 특징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수요일에 CPI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변수는 없는 혼조세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9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소폭 상승세 보였습니다. 최근에 소비 심리가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상황인데 향후 소비 지출의 둔화 가능성이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발표될 CPI와 PPI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것들이 결국 소비 지출 여력을 보여줄 데이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주 어닝 시즌인데 여전히 이제 홈디포, 월마트 같은 것들 미국인들의 소비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기업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은 좀 어떤 중요한 힌트를 얻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 시장 자체가 크게 변동성이 없는 주도 없는 그런 좀 장세에서 결국
이제 2년여 만에 게임스톱 주가를 폭등을 시키면서 밈이 다시 좀 재현이 되고 있다는 점은 다소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슬로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팹 새로운 그 건설 계획 소식에 2%대 상승했고요. 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첫 AI 칩 개발한다라는 소식에 7% 상승했고,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는 반도체 섹터는 방향성이 크게 없는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 체크하자라는 심리가 상당히 높은데 올해 내내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1분기 기점으로 해서 성장률은 다시 둔화되는 부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염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떨까요? 내일 휴장인 만큼 좀 경계감 역시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기관들도 아무래도 반도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주도주에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결국 알파 전략을 구사 중이라고 보여지는데 수출 호조 보이는 섹터 쪽으로 수급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개월간 삼성전자 대비해서 라면 섹터라든지 빙그레 쪽에 차별화를 보이는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라면은 아무래도 수출 데이터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빙그레의 경우도 긍정적인 수출 데이터와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수급은 농심과 불닭볶음면 소스를 납품하는 S&D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와 상관없는 구리 가격 상승의 수혜주 쪽으로 더 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풍산, LS 2구 산업 긍정적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구리의 순 공급은 현재 탄력적으로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리 광산 개발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순 공급은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인데 수요는 높아지고 있죠.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미국의 전력 인프라 사이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일단 지금 가장 큰 수요처죠. 구리의 중국 같은 경우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구리 가격은 추세적인 레벨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화장품 호실적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더블 모멘텀 있는 쪽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CJ와 아모레 GE 같은 경우는 밸류업 기대감까지 붙은 상황이고요. 특히 CJ 같은 경우는 화장품 호실적 그리고 밸류업 그리고 MSCI 8월 편입 기대감까지 트리플 모멘텀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조선기자재 쪽으로 한화엔진, 동성화인텍 수급 유입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게임주죠. 데브시스터즈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꾸준한 수급 유입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목할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영업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 31% 정도 되는데 이게 지난 4Q에 208억 원에서 이번 1Q에 159억 원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고정비를 획기적으로 줄여놓은 상태에서 신적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따라오면서 영업 레버리지가 기대되는 구간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26일 날 모험의 탑 출시 일정 확정되면서 기대감 당시까지 가져갈 가능성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도체의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한 가운데 좋은 실적을 발표한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언급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레이더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레이더 확인해 보기 전에 오늘 또 아침에 개장 전에 실적 나오는 종목들 간단하게 체크만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삼성화재 실적이 나왔고 조금 전에는 CJ제일제당의 실적도 공시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CJ제일제당은 일단은 영업이익이 3,759억 원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7% 증가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고 공시가 올라왔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컨센서스도 3,3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주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흐름이 좋았는데 CJ제일제당의 흐름 체크해 보겠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8,97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가까이 증가한 수치인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7천억 원대를 훌쩍 뛰어넘긴 또 영업이익을 보였기 때문에
삼성화재는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또 저PBR 관련주로도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삼성그룹주들 중에 금융주들의 흐름도 오늘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슈레이더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이슈들 포착해서 개장 전에 투자할 만한 종목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레이더는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이 또 오늘은 어떤 이슈를 포착해 오셨을까요? 먼저 이성웅 차장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 여행 테마주가 반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행 테마는 엔데믹에도 지지부진했지만 최근 호실적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연휴가 많다 보니 해외를 방문하는 국내 여행객이 늘어났고 물론 국내를 찾는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도 증가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환율 리스크는 주의해야 한다고 제언하는데요. 여행 테마의 반격, 신호탄을 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 이성웅 차장이 포착한 이슈는 바로 여행, 레저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때마침 또 내일이 휴일이기도 하고 본격적인 또 휴가 시즌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차장님은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네, 저도 지금 6월 달에 지금 그러세요? 해외여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가시네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빠른 휴가를 또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지금 요즘 굉장히 많고 실제로 또 이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관광객들도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저희가 어디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다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그런가요? 좀 생각이 되고 네. 있는데 우선은 그 출국자 수가 늘어났을 때는 당연히 이 뭐 항공 그리고 여행주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해외에서 입국자가 들어오는 부분을 챙겼을 때는 뭐 카지노 또 이제 호텔 뭐 이런 섹터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출국자 수나 입국자 수가 늘어나는 거는 뭐 뉴스를 통해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호텔인 이 레저 또 여행 또 카지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계속 그 관심을 가져야 되고 뭐 이거에 대한 부분이 단순 어떤 출국자 입국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기인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1분기 실적이나 발표되는 걸 봤을 때도 그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뭐 출국자 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1분기 때만 봤을 때는 거의 2019년에 코로나 수준을 지금 거의 넘어선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이제 여행 쪽에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도는 당연히 올라가는 구조로 좀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어떤 이 여행 쪽에서의 패키지 상품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격 같은 경우에도 증가하는 그러니까 패키지 상품에 대한 가격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 매출이나 여러 가지 매출 부분은 당연히 올라가는 부분이고 또 이제 마진이 많이 남는 이 고가의 패키지 상품에 대한 수요도가 높아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코로나 이후에 억눌렸었던 그런 여행에 대한 욕구에 대한 분출이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올해 상반기 때 또 하반기 때에 본격적으로 실제로 잡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입국자 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많이 높고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뭐 일본이나 다른 동남아 쪽에서 입국자 수가 늘어나는 과정을 봤을 때 입국자 수에 의한 수도 중요하지만 입국자 수에 대한 어떤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 자체가 저는 상반기보다도 하반기 또 내년까지도 이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한마디로 이 고객에 대한 다변화 부분 같은 경우가 어떤 체질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이든 우리가 또 밖으로 나가는 여행객이든 다 늘어나고 수치나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면은 저는 뭐 여러 가지 여행 레저주 중에 항공주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항공주가 그럼 말씀해 주신 걸로 따지면은 실적 개선될 텐데 근데 또 유가도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어서 주가는 근데 또 지지부진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역시 뭐 고유가 또 고환율에 의한 타격은 항상 이제 그 항공주들한테는 영향을 항상 미쳤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어떤 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여러 가지 이 대형 이 항공주들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도 역시 LCC 저가 항공주들을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여객 수에 대한 비중도 높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화물 쪽, 그러니까 그 경기에 따라서 이 화물 쪽에서의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변동성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여행 쪽, 레저 쪽만 집중을 하면은 역시 이쪽에서의 단거리 노선에 강점이 있는 LCC 기업들이 지금 대형 항공사보다는 실적에 대한 상승폭이 굉장히 높아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항공주들도 좋지, 항공주들도 이 선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 중에서도 LCC 업체들한테 공략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주들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조금 더 깊게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러면은 최근에 여행 레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은 어떤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 여행 테마주 슬금슬금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하지는 못하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여행 관련주들 상승을 하긴 했겠지만 그래도 역시나 금리와 환율 등 잠재적인 리스크는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행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들고 왔고요. 대표적으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있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 0.5% 하락했고 모두투어도 2% 가까운 하락을 했습니다. 하나투어는 매각설에도 불구하고 여행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6만 원대를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121선을 지지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도 15,500원에서 17,000원 그 사이에 박스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5일선 차트를 봤을 땐 추세적으로는 단기 추세는 꺾인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TA항공은 1.6%가량 하락했는데요. 역시나 고환율, 고유가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LCC 기업 중에 최초로 중장거리 노선을 확보했다는 모멘텀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첫 거래일 8%가량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후에는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계단식 하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5일선 차트 역시나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의 상승을 했고요. 단기적으로도 반등 시그널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여름철 성수기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을 통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행 테마 뚜렷한 반등의 한 방이 부족합니다. 과연 박스권을 돌파할 만한 모멘텀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행주들의 흐름을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주가는 아직 잘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성욱 차장님 그럼 여행 레저 쪽에 어떤 종목 고르실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하나투어 좀 말씀을 하나투어. 드리는데 아, 오랜만에 듣네요. 말씀하셨듯이 실적이 1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그러니까요. 나왔었거든요. 잘 나왔는데. 근데 이제 주가가 좀 못 가는 부분은 역시 좀 수급에 대한 쏠림과 반도체나 이쪽에서 수급 쏠림이 분명히 좀 있었던 네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지난주도 그렇고 한 몇 주 동안은 이 화장품 또 그리고 뭐 게임주 들에 대한 상승세가 좋았잖아요. 네. 같은 어떤 실적에 대한 반등세가 일어나는 그런 섹터지만은 이 반도체나 다른 쪽에서의 그 수급에 대한 공백이 지금은 이제 화장품이나 이 게임 쪽으로 좀 몰리는 과정에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뭐 하지만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주로서 그 수급이 몰리는 과정을 생각하면은 분명히 좀 여행주들한테는 오히려 주가가 안 갔던 부분은 저는 기회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구조조정의 노력이 굉장히 좀 많이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이제 그 패키지 쪽도 이 중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고라기보다도 이 많이 남지 않는 이 중고가에 대한 패키지 쪽에서의 비중도 많이 높였던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온라인 판매 비중이 많이 좀 생각보다 정체되어 있던 부분이 온라인 판매 비중도 거의 40% 이상 올라갔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 이전의 어떤 정상화 과정은 분명히 좀 됐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이 하나투어도 여러 가지 사업 부분 쪽에서도 IT나 여러 그 마진이 많이 안 나는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슬림화도 많이 진행을 했던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런 1분기 실적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하나투어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는 계속 지금 기대감을 2분기와 하반기 때까지 이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고정비나 여러 가지 이 전세기 사업 효과에 대한 여러 영업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네네. 때문에 하나투어로 관심 있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투어 실적, 좋은 실적, 개선된 실적 발표했는데 어쨌든 뭐 실적주로서 한번 다시 부각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떤 거 보실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파라다이스도 실적 잘 나왔죠? 그렇죠. 어떻게 네. 일본 실적 봤을 때도 이 작년 대비해서도 225%, 229% 늘어난 네. 155% 늘어났고 1분기 그 작년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229%까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파라다이스도 오히려 여행주들 대비해서는 주가가 지금 3월 달부터 우상향 그 추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뭐 드라이브이나 또 이제 매스곡에 대한 유입에 대한 부분이 눈에 띄게 뭐 수치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그 전에 이제 매스 고객 같은 경우가 중국 쪽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 때는 일본 쪽에 대한 비중이 좀 많이 높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인당 드롭백 같은 경우가 비중이 이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 또 이제 미주 쪽에서의 이 고객에 대한 스펙트럼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파라다이스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전 상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점에서 6월 말에 어떤 예비 심사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면서 빠르면은 어떤 그 7월 달에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전에 어떤 이런 부분이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1분기 실적 그리고 어떤 영업적인 부분의 개선, 수급적인 효과 부분이 주가에 덜 반영된 듯한 느낌이 많이 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정에서 매수가 좀 접근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라다이스도 실적도 개선된 수치를 보여줬고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영종도에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인스파이어 있어도 실적 잘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좀 부각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파라다이스까지 봤습니다. 자 이번에 김대준 대표님께도 오래 기다리셨는데 같이 이 여행주 쪽을 좀 봐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 앵커는 여행 갈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어떤 거일까요? 여행 갈 때요? 네. 숙소 아니면 뭐 교통? 그렇죠. 네. 처음에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숙소를 잡습니다. 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쇼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행주 접근할 때 대부분 그 항공이나 또 여행 관련주들을 많이 이제 보시는데 숙소 관련주를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국내 숙소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쵸. 야놀자가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아직 비상장 상장을 안 했잖아요. 기업입니다.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죠. 최근 2년 동안. 아, 네네. 네, 아직까지 나스닥에 상장되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는 상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진행입니다. 그래서 야놀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과연 어떠한 기업일까라고 판단했을 때 어디죠? 국내 기업 중에서는 아주 IB투자가 아주 아이비 투자.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네.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이제 집단은 손정희 회장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아주 아이비 투자가 현재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상장과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야놀자의 어떤 기대감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아주 아이비 투자에 대해서 이제 지켜봐야 되는 흐름을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요. 최근 아주 아이비 투자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눈에 띄는 흐름들에서의 모습이 그러게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3개월치 일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봉 한번 그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주봉을 보시게 되면 지난 그 연초에 2,000원 수준에서 3,000원 수준까지 1단계 상승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 4, 5개월 정도 옆으로 쭉 기는 횡보 현상에서 흐름이 나타났죠. 최근 일주일 사이에서 다시 2단계 상승 흐름이 만들어갈 수 있는 모습에서의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야놀자 지분도 있고요. 또 이 야놀자 이외에도 여러 이제
AI와 관련된 지분을 많이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가격적으로 본다면 2단계 상승 출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900원 정도 수준에서 한번 진입을 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목표는 일단 한 4,000원까지도 크게 열어놓고 볼 수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IB 투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야놀자가 이제 나스닥 상장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모멘텀을 받으면서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실제로 나스닥 상장이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 모멘텀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아주 IB 투자까지 저희가 알려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대중 대표가 포착한 이슈 함께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가동의 전력 필요성이 커지면서 높아진 전력 수요를 해결할 방법으로 원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등을 포함한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30조 원에 달하는 체코 수주전의 승자가 7월 가려질 예정일 가운데 체코 대사가 한국의 최신 원전을 방문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섞인 원전주, 지금 모멘텀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포착한 이슈는 바로 원전 관련 테마입니다. 원전 관련해서 최근에 좋은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주로 이어진다는 빅 히트 같은 이 소식도 들렸으면 좋겠는데 자, 최근에 원전주들 그래도 주가들도 조금씩 반응은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전주를 접근하시기 이전에 네. 원전에 대한 현황을 한번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럴까요? 네. 원전 수주 지금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지난 2009년 이후에 지금까지 원전 수주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가능성들이죠. 그러면 원전 사업에 대해서 최근 뉴스가 나오고 있는 규모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중동 쪽에서 이집트와 사우디 수주 가능성이 있는 규모가 대략 한 5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유럽 쪽에서 체코와 불가리아 쪽에서의 수주 규모가 한 40조 정도 됩니다. 그럼 통합해서 90조이죠. 그러네.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비슷한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원전과 비슷한 영업이익률, 한 5% 내외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산업이 조선입니다. 조선이 지난해 30조 수출 규모를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25조 규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90조 원의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뭐 반절만 또는 3분의 1만 하더라도 조선이나 방산과 거의 근사치 가까운 이제 수준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는 첫 번째 사업 규모적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료 가치입니다. 앞서 앵커가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그 체코 쪽 그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6월에 확정된다라고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주시장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 재료 가치가 소멸되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주가의 부침 현상이 있겠지만 상승 흐름들이 그렇겠죠. 나타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재료 가치가 살아있죠. 앞으로 한 달 동안의 상황 하에서 이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시장에 뉴스화되면서 주가에 반응하는 현상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는 최근에 바닥점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도 시기적인 측면과 사업 규모적 측면에서의 판단을 해볼 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볼 만한 섹터의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체코 쪽에서 얼마 전에 지난달에 또 큰 뉴스 이제 프랑스와 우리가 그렇죠. 이제 대결을 하게 돼서 선택을 받게 될 텐데 요거는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 해야 되겠고 이거 말고도 웨일즈 쪽에서도 또 최근에 이야기가 그렇죠.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직 뭐 초기 단계다 네. 이러면서 시장에서 반응은 아직 안 보였는데 주가들이 이것도 좀 모멘텀이 더 될 수 네,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영국 쪽의 수주 가능성, 아직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네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가능성, 주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요. 앞서 체코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는 3파전이었어요. 체코 그렇죠. 쪽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좀 그렇죠. 3파전인데 빠지면서 2파전. 프랑스와 우리가 이제 양자 대결로 가는 현상이 됐거든요.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뭐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그래서 이번 체코 쪽 수주와 관련된 내용도 기대감에 의한 주가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전주들의 최근의 흐름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나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반응은 하고 있거든요. 원전주들의 흐름은 고은별 앵커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기술이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1%가량의 오름세가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 1,795원 선을 돌파하면서 5일 차트로 강한 슈팅이 나온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국발 이슈로 인해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나왔었죠. 한전과 영국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전이 지금 논평을 거부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고위 당국자들도 좀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접근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주들의 흐름 대체적으로 비슷한 가운데 한전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차트상으로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10 총선 이후에 주춤했던 원전주들 4월 말부터 꾸준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5일선을 디디면서 차분하게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2%가량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역시나 2%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원전 설계 전문 자회사입니다. 1분기 실적을 좀 자세히 봤을 때 원자로와 원자력 부분의 매출액이 각각 18%, 41%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적 또한 좀 과시화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자력 관련 기업들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자, 원전주들의 흐름 체크를 해봤는데 어쨌든 뭐 반응은 조금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박스권에 답답하게 좀 갇혀 있는 게 최근의 원전주들의 흐름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박스권을 시원하게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좀 골라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하면 두산에너빌리티를 네, 가장 대장이죠. 최선호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술력과 재료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해당 기업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판단하는 네네. 이유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가동되고 있는 원전이 한 400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폐쇄됐다고 하죠. 가동 중단된 원전이 한 200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많네요.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한 50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쇄된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영구 폐쇄를 하기 위해서는 해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체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해체 비용 시장이 무려 500조 시장입니다. 국내에는 해체 기술을 가진 기업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특히 국내 여러 그 원전 관련 산업에 대해서 기술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해체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두산에너빌리티가 최초로 이제 고리 1호기에 대해서 해체를 진행하고 있죠. 여기에 기술력을 밑바탕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이제 세계화로 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200기 500조 시장에 대한 지금 현재는 프랑스가 독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측면에서 원전 건설도 중요하겠지만 해체와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체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가능성을 두고 앞으로 원전 이슈와 관련된 흐름을 받아갈 수 있다는 측면으로 또 해석이 되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또 뭐 풍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료들도 가지고 있죠. 신재생 쪽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박스권 내에서 주가 움직임의 상황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네네. 가격적으로 본다면 바닥권에서 1차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한 15,000원 수준에서 지금 17,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박스 상단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원전에 대한 전체적인 계략적인 이슈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현 상황에서 원전에 어떤 반응되는 주가 시장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번 박스권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17,000원 정도 수준에서의 가격 진입과 그리고 목표가는 이 박스의 이전 상단 가격이죠. 2만 원 수준까지의 목표 가격을 가지고 에너빌리티한 접근 대응으로 공략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이제는 뭐 원전 해체주로서의 모멘텀을 조금 더 강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요 기술을 아마 수출할 수 있고 해외 쪽에서의 수주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조금 이번에는 작은 종목 볼까요? 네, 우진엔텍입니다. 우진엔텍? 연초에 상장했죠. 네. 이제 상장한 지 크게 오래되지는 않은데 그 행오버 물량도 어느 정도 소화됐고요. 우리가 원전 관련주하면 원전 이제 건설과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앞서 해체 관련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우진엔텍은 어떤 회사냐면 원전 수리를 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진엔텍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게 되면 원전 건설과 관련된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대략 그 한 5% 내외의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때문에 5% 내외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진엔텍은 아주 독점적인 시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한 15%, 많게는 20%까지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 내에서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생산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일단 상장 초기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후에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가운데서 일정 구간의 흐름에서의 조정을 받아줬고요. 이제 다시 한번 흐름의 본격적인 상승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지점에서의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원전 관련주도 최근에 주가의 반응이 시원찮았습니다. 네네. 움직임 자체가 박스 내지는 횡보 국면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났었죠. 이제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는 측면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 가격 수준에서도 저는 무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박스권 내에서 아직 본격적인 개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해서 한 28,500원 수준 2, 3% 정도 조정 시에 진입하는 형태로의 목표 진입 가격을 설정해 놓고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좀 넓게 잡아서 한 35,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현상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35,000원은 이전에 상장 초기에서의 고점 부근에서의 가격이거든요. 이번에 상승 시도를 하게 된다면 돌파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진엔텍 지금 박스권 내에서 횡보 흐름이 보여지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해당 원전 관련 이슈에서 이 설비, 기자재 그리고 수리에 관련된 종목에 대해 특화된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진엔텍을 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전 건설 수주 이야기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원전을 수리하거나 해체하는 힘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라는 의미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진엔텍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전 관련된 이슈를 저희가 이성욱 차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죠. 이성욱 차장님은 원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종목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가시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프랑스 쪽과 경쟁을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될 거라고 믿고 있는 상황이고.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역시 이제 저는 이제 관심주로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기술력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도 괜찮은데. 특히 어떻게 보면 마진 쪽으로 또 보고 어떤 이 보조기기 쪽에서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전 BHI를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HRSG, 그러니까 그 보일러 쪽에서도 배열 회수, 어떤 보일러 쪽에서는 거의 세계 1위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전에 어떤 복합 화력 쪽에서의 이 그 보일러 쪽에서의 실적이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원자력 쪽에서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교체에 대한 이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BHI에 대한 수준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HRSG도 그렇고 이 원전 보조기기도 그렇고 지금 현재 내수 시장에서만 봤을 때도 올해 수주에 대한 평가 4천억 이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우디아라비아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웨팅하우스에 대한 교체 주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 BHI에 대한 수요도는 계속 그 해외 쪽에서의 수준은 좋은 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안에서는 말씀하셨듯이 두산 에너빌리티나 그 BHI가 이 원전 이 보조기기 쪽에서는 과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해외 쪽에서의 어떤 보조기기 쪽에서의 수요도는 각자 틀리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BHI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력보다도 이 보조기기, 보일러도 그렇고 열 교환기도 그렇고 여러 보조기기 쪽에서의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도 중요하지만 교체 주기에 대한 어떤 수요도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BHI 마지막으로 어쨌든 최근 이 원전주들이 다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9,170원에 끝났거든요. 네. 근데 우선 이제 3월 달에 전고점이 지금 그
11,000원까지 11,000원.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충분히 지금 이런 원전 쪽에서의 분위기 그리고 새로 우리나라 쪽에서의 원전에 대한 해외 쪽의 낭보가 들려왔을 때는 뭐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11,0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손절가는 그 전에 이제 3, 4월 달에 최저가라고 할 수 있는 8,000원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BHI까지 두 분이 뭐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거의 비슷하시고 또 통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전의 이슈들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원전 해체나 수리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원전주들도 한번 미리 체크하고 잘 좋은 자리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화요일 같은 금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같은 화요일인데요. 이제 내일 휴장을 앞두고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이제 연이어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이 아니죠. 오늘 밤 10시 이후에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파월 의장의 최근 버전에는 연중에는 금리 인상 없다. 그리고 연말까지 지켜보다가 물가가 잡히면 한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고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지가 한 보름 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보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고수한다면 금리 인상이 없다. 이게 한 번 더 확인이 된다면 지금 불안한 금융시장이 한 번 더 불확실성 해소로 조금 더 긍정적인 기술적 반등이라든가 아니면 또 AI 반도체 광풍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의견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 0.29%, 미국 반도체 지수는 플러스 0.31% 수준으로 소폭 약진을 이어갔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쇼커버링 이슈가 미국 시장에서 좀 광풍으로 일었고 그때 이제 밈 주식으로 부각된 과거력이 있는 게임스탑이 약 91%가량 폭등했고요. AMC 엔터 108%라는 이제 놀라운 폭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스탑, AMC 엔터 이런 이제 공매도 척결과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미국에서 움직였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의 저점 매수세가 유입됐었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 반대편의 흐름이 우리 증시에도 연결되는지 공매도 많은 종목, 과대납폭 종목에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을 예상하면서 이제 테마가 새롭게 태동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장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코로나19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노바백스가 이제 98% 어제 하루 전에 폭등이 나왔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45% 폭등한 모습이고요. 자, 미국의 해운주 진이라는 이제 기업이 글로벌 해운 운임 2차 상승 기대감으로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7.79%의 추가적인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증시에서도 어제 좀 부진했습니다. 대체적인 종목들이 부진했는데 그중에서도 해운주 상승 반전하는지 강세 전환되는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오늘 반도체 관련된 이제 AP 시스템 종목의 시초가 공략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종목은 세 가지 이슈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몰레드, OLED, 디스플레이 쪽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고요. 반도체 장비, 그리고 2차 전지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 전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세 가지 장비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AI 광풍을 타고 반도체 소부장, HBM,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AP 시스템이 부각이 됐고 최근 4월 달 우리 AI 광풍의 반도체 장비주로서의 큰 상승을 36,000원까지 기록을 했었던 종목인데 자, 이번 주 이제 현지 시간이 아니죠. 금요일에 마이너스 17% 장대 음봉 이후에 어제 마이너스 3%로 이틀 동안 약 20%가량 그리고 고가 대비해서는 약 30%가량의 지금 단기 조정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자, 4월 12일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장대 양봉 캔들의 눌림목 구간인 이제 현재 가격은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제 사료가 되고요. 실적도 견고한 기업이니까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손절가 23,000원, 목표가 29,000원 가격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이제 개장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8시 50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내일 우리 시장은 또 휴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월요일, 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에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에서는 PPI, CPI가 계속 발표되면서 인플레 관련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도 역시 CPI 발표를 대기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를 펼쳤고 시장의 주도주보다는 오히려 밈 주식이나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은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우리도 그랬고요. 오늘도 아마 그럴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이는 루체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개장하기 전에 오늘 살펴봐야 될 이슈들 우리가 먼저 챙겨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오현진 팀장님은 오늘 개장 전에 어떤 이슈들을 살펴보고 계신지 개장 전 탑3 공개해 주시죠. 네, 먼저 그 시장의 자금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단기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CMA나 MMF로 시중 자금이 쏠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해서 좀 불투명해지죠.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의 뭐 안전자산 그리고 뭐 파킹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CMA나 MMF로 몰리고 있는 것인데 MMF 설정액 같은 경우 지난달 말 대비해서 10조 원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면에 투자자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60조 원에 육박했는데 현재 50조 원 중반대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대기 자금이 단기 자금 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CPI 발표가 이제 예상치 컨센 이하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단기 시장 자금의 쏠림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시장에서의 개인 자금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투자자 예탁금은 회복되고 CMA라든지 MMF에서는 자금이 좀 빠지는 흐름이 나와야 개인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개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지수가 견인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수의 하방 경직성 정도는 확보될 수 있으니까 투자자 예탁금이 다시 회복되는지 이 부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소 관심받기였던 친환경 관련주 관련 이슈인데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권 시장이죠. 유럽에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는 톤당 50유로대였는데 최근에 70유로대까지 끌어올려진 부분이고요. 앞으로 배출권 공급이 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연합의 기후 목표가 유지된다면 2035년에는 톤당 200유로까지도 탄소 배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수준에서 거의 3배 정도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까지 이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적지만 어쨌든 탄소 배출권 가격이 추가적인 우상향을 보일 것이라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묶여 있는 종목, 예를 들면 휴캠스라든지 후성 같은 종목군들이 있겠죠. 지금 바닥권에서 거의 기다시피 하고 있는데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과 함께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부진했었던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 그동안 소외가 심했었는데 역시 기술적으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번 탄소 배출권 가격 반등을 계기로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업종 이슈인데 이제 건설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이 3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감소했습니다. 민간 수주는 36% 급감했고요. 특히 재건축과 재개발도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입니다. 공사비 상승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재건축 분담금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하면 예전에 무조건 호재였는데 지금은 분담금이 1억, 2억, 3억 이상까지도 가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죠. 쉽게 시행이 되기가 어렵고 건설사도 시행하기가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수주 감소는 대형 건설사의 시적 부진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건설 사업의 특성상 이자 비용 부담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자 부담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높은 인건비도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큰 섹터기는 하지만 반등이 나타나도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지금 신규 접근까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뭐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인건비 하향 안정이라든지 이런 공사비 부담 완화라든지 이런 호재들이 나와야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낙폭 과대라고 해서 접근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단기 시장으로 자금이 모이고 있다는 점 언급해 주셨고 지금 낙폭이 과대한 섹터들 가운데 탄소 배출권 관련 섹터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요. 건설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건희 대표는 어떠한 이슈 세 가지를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코스피 시장을 보면 뭐 3거래일 연속 지금 음봉을 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작보다는 끝이 항상 안 좋았다. 그래서 아침에 좀 강한 매수가 좀 들어오는 편이었다가 오후에 가면 낙폭을 좀 이렇게 줄이는, 그러니까 상승폭을 줄이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그래도 이게 뭐 반도체라든지 주요 섹터들이 좀 쉬는 과정에서 실적 시즌에 맞춰서 호실적이 나온 섹터들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한마디로 해서 가이던스 대비해서 실적이 좋으면 급등을 하고 가이던스 대비해서 실적이 나쁘면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섹터가 뭐 전반적으로 섹터 가리지 않고 뭐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뭐 클래시스는 급등했는데 원택은 또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이제 숫자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만큼 이제 정확한 기준 앞으로의 희망을 보고 가는 것보다는 숙제 검사를 하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그래서 화장품, 음식료, 조선 이런 이제 실적이 좋았던 섹터들은 추가 상승 여부를 오늘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5월 22일만 쳐다보고 있죠. 사실은 5월 22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날 거냐 이거의 초미의 관심사고 사실 그리고 그 사이에 삼성전자 HBM3는 뭐 지금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에서 거절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뭐 루머인지 뭐 기사로 이제 보도되긴 했지만 이게 확인이 될 뭐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이즈는 있다라는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한 이틀 2거래일 연속 지금 뭐 매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반면에 지금 SK하이닉스는 지금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이슈가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여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 와중에 많이 빠졌던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오늘 정도는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겠나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5월 22일이 되기 전까지는 급등이나 뭐 급락보다는 약간의 이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매수 기회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전일 급락한 엔터주들의 반응을 좀 보면 반등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주요 엔터사들이 실적도 부진하고 또 여러 노이즈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나마 좀 견조했던 하이브조차도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노이즈 때문에 좀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JYP 엔터처럼 안 좋은 실적을 내면서 이쪽이 지금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당분간은 좀 피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알려주신 세 가지 탑3 시장이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동시효과 상황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14일 국내 증시 출발을 몇 분 안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양 시장은 모두 다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2,730선 웃돌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코스닥이 1%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은 0.3%가량의 반등을 시도하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방향성이 다소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형 HBM3E에 대한 공급이 지연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1% 넘게 밀렸었는데 오늘 0.6%가량 상승 시도하고 있고요. 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2%가량 상승했었는데 오늘 역시나 시세 연속성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50%가량 상승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호재 SK하이닉스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1%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저 PBR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습니다. 오늘도 완성차 기업들 0.4% 견조한 상승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KB금이 2% 넘게 빠지는 게 특징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예상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3위권으로 밀려난 가운데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모두 다 오늘 조금 다른 방향성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을 제외하고 5위권까지는 상승 출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 괜찮습니다. HLB가 2%가량의 반등을 시도하면서 10만 원 선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대체적으로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로봇 관련 기업들 오늘 한 걸음 쉬어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0.3%가량의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클래시스 1% 이상의 오름세로 출발됩니다. 국내 증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국내 주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휴일이 하루 있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은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오늘 마무리해야 할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의 4월 CPI가 발표가 되고 그것이 우리 시장 개장을 할 때 목요일 시장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휴일 동안 잘 체크하시고 미리 오늘 대응하는 시장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0.5%대, SK하이닉스도 0.2%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도 좋았고 그리고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미국 시장에서 상승 탄력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모두 1% 내외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코스닥은 0.2%대, 코스닥도 0.47%대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자세한 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5월 14일 화요일 국내 증시도 출발을 알렸습니다. 내일 국내 증시가 휴장으로 오늘 좀 경계감이 짙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시장의 변동성은 꾸준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출발은 괜찮습니다. 양시장 어제 약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대형주들의 흐름이 다소 아쉬운데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0.03%가량 밀리는 약보합권 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깊게 밀렸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1%가량의 하락을 했고요. 121선까지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반등을 시도하면서 0.3%가량의 오름세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출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은 저 PBR 관련 기업들 해운주들이 시가총액 상위권에서는 흐름이 괜찮았었는데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변동성이 장초부터 극심합니다. 삼성전자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현재 약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0.1%가량의 하락으로 지금 출발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관련 기업도 우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는 경계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반도체 관련 시장에 지금 진출하는 기업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지금 좀 흔들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오늘 흐름 괜찮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일 미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다소 좋았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 나오고 있죠. 이러한 모멘텀들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0.7%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역시나 0.13%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들 시총 상위권 기업들 가운데 조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승 출발, 셀트리온은 지금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셀트리온 최근 긍정적인 전망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완성차 관련 기업들 오늘 흐름 좋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지금 보합권에서 좀 출발했고요. 네이버가 오랜만에 반등합니다. 라인 이슈로 인해서 최근 꾸준하게 내리막길을 걸었었는데 오늘 1%가량의 오름세가
우름세가 포착되고 있고요. 카카오 역시나 0.4% 상승하면서 오늘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흐름은 다소 괜찮은 모습입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도 전반적으로는 괜찮은데 삼성 SDI는 오늘 0.3%가량 밀리고 있고요. 지주사들도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KB금융과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는 지금 하락으로 출발했다는 점. 오늘 같은 섹터 내 가운데서도 시총 상위권 종목별로 엇갈리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미증시의 혼풍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자면 에코프로비엠이 0.7%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0.9%, 1%대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코스닥에서 흐름 괜찮은데요. HLB가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좀 나왔던 종목이죠. 오늘 2% 내외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주목해 보셔야 될 게 MSCI 지수 정기 변경이 14일 날 진행이 됩니다. 지금 편입이 유력시 거론되는 종목이 알테오젠과 엔캠인데요. 알테오젠과 엔캠 오늘은 보합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노공업과 같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좀 희비가 엇갈립니다. 어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서도 좀 종목별로 다른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오늘 리노공업과 HP, SP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방향성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이오테크닉스 어제여서 오늘도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업들 괜찮습니다. 로봇 관련 기업도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게임주도 괜찮습니다. 오늘 엔터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어제 부진한 실적에 13%가량 급락을 했었죠. 오늘 과대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0.5%가량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 업종들 가운데서는 온라인 플랫폼 업종이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1%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네이버, 카카오의 상승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0.5%가량의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 PBR 관련 기업들 가운데 완성차 기업들의 흐름 괜찮았습니다. 자동차 관련 기업들 지금 0.4%, 전기가스 오늘도 흐름 이어가면서 0.3%가량의 오름세 나오고 있고요. 오랜만에 2차 전지 관련 업종이 상위권 상승률로 지금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으로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1%대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니케이 지수가 0.47% 상승 출발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약간 아쉽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나오네. 0.68%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보면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248억 원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만이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이 68억 원 매도하고 개인과 기관이 소폭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그래도 조금의 매수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원달러 환율도 체크를 해보면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1,367원대에서 일단은 환율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제 휴일을 앞둔 오늘 시장 어떻게 이 시장의 흐름을 체크하고 읽어봐야 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오늘 시장 어디에 좀 주목해야 될까요? 네, 일단 미증시를 보시면 이제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이제 경계감이 발생하면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4월 CPI 같은 경우에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다시 물가에 대한 부담을 자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 낮은 위치가 아니죠. 꽤 기술적으로 부담이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0.1%포인트 정도만 높게 나와도 조정의 빌미는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담을 국내 증시도 같이 받아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국내 증시도 제한적 등락을 전망을 하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0.7% 정도 강세기는 한데 사실 연 2거래일 동안 코스피보다 확실히 안 좋았죠. 그래서 오늘은 반발 매수 성격의
정도의 반등, 그 이상의 의미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초반에 뚜렷한 방향성은 없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기관 매도, 코스닥은 매수인데 매수나 매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방향성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흐름을 봐도 이제 코스피 지수는 뭐 보합권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강세를 보이는 업종은 별로 없는데 전기가스 업종 0.8% 상승,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 급락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인 반발 매수 성격의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에 대한 반등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비스업과 의료 정밀 정도 반등합니다. 화학주 0.7% 강세인데 화장품주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네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7% 상승, 아모레퍼시픽 우선주도 2% 상승, 특히 중국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홍콩 H지수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는 꾸준하게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철강주 0.6% 강세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중국에 또 고복 관세를 매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철강주 반사수의 기대감 단기적으로 반영되고 있고요. 통신주도 0.3% 정도 강세권, 반면에 보험주, 금융주, 금리에 민감한 업종 정도는 오늘 좀 약세권에서 출발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의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셨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에 오늘은 그닥 재미가 없는 모습입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약간 이제 탑3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적 개선주 중에 이제 사실은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게 오늘도 화장품만 유일하게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VT가 15% 이상 상승을 했고요. 코스맥스가 한 8.8% 상승, 아이패밀리 SC가 한 7.8%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화장품은 양호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식료 같은 경우 오늘 삼양식품이라든지 농심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선도 마찬가지로 좀 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올라왔던 거에 대한 피로감을 약간 이쪽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의 이제 중심으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은 뭐 그동안 코스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한번 반등하는 의미 여전히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올라오는 것 보면 알테오젠 오늘 리포트 나왔는데 오늘 한 2.5% 정도 상승 출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약바이오 전반으로 지금 어제 안 좋았다가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다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으면서 가이던스 대비해서 실적이 안 좋으면서 22%까지 빠졌던 원택이 오늘 한 4% 이상 5% 가까이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AI 관련돼서 폴라리스 오피스, 한글 컴퓨터 번갈아 가면서 오르락내리락 했던 모습인데 오늘은 동반 상승하면서 폴라리스 오피스 한 9%,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한 8.2% 상승하는 모습이어서 여전히 AI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다. 지금 이제 반도체가 쉬는 타이밍에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약진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에서 반도체가 쉬어가는 상황에 간밤에 또 이 오픈 AI 쪽에서 새로운 챗 GPT 버전을 발표를 했죠. 이것이 또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이나 또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은별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출발한 지 11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싱크풀을 통해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투자자들은 철강에 대한 검색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는 14일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철강 관련 기업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만큼이나 철강 섹터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관련된 지금 관심도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픈 AI가 보고 듣고 말하는 챗 GPT-4.5를 출시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랑스에 6조 원을 투입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AI 데이터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은 파란불이 그려져 있죠.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 빈도는 높지만 최근 많이 상승했던 만큼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오랜만에 XR 관련 검색도 높은데요. 애플의 비전 프로가 다음 달 한국에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 속에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상황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같은 시장 속에 어떠한 종목들의 상승률이 눈에 띌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오늘 종목별 가운데 나노엔텍의 시세가 가장 뜨겁습니다. 22%가량의 상승을 하면서 가장 붉은색을 그리고 있는데요.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개별 이슈로 오늘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스틸, 철강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하이스틸이고요. 그 뒤로는 부국철강, 신스틸과 같은 스틸 관련 기업들, 철강 기업들이 줄지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세를 분출하면서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선 관력 테마이고요. 전거래일에도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서 실적이 발표되는 섹터들 가운데 오늘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눈에 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VT 오늘 13%가량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아이패밀리 SC 역시나 두 자릿대 상승을 하면서 화장품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또 투자자들의 관심과 거래가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거래량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전선 관련 기업이죠. KBI 메탈이 가장 강한 거래량이 쏠리면서 수급 공방이 좀 치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AI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입니다. 8%가량의 강세가 나오면서 지금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보이는 게 철강 관련 기업들, 전선 그리고 AI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은 데이터 센터 AI와 같은 이러한 인공지능에 조금 방점을 두고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러한 업종과 종목들 가운데 전문가들은 오늘 시초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어떤 걸 꼽았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지금 AI 쪽에 관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고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나 리비안 같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하락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 주가가 가는 경향들이 보였는데 오늘 장 시작 전에 출발하기 전에 실적 발표했던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로 52주 신고가 찍고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집니다. 이러면서 2.5% 하락세, 삼성화재도 역시 실적 발표하고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특징주들 체크해 볼까요? 오현진 팀장님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첫 번째로는 하이스틸 한번 보겠습니다. 20% 정도 급등하는 테마주인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중국산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 관세도 무려 100%로 인상하겠다라는 거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철강사가 이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뭐 살짝 있기는 한데 이제 반사이익보다는 글로벌 관세 장벽이 더 두터워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실질적으로는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강주의 반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크게 재미있는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테마주로 수급이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 리스크랑 중소형 철강주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중소형 철강주가 본격적으로 꺾일 때 미중 무역 분쟁 리스크가 완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보니까 중소형 철강주와 이제 지수는 약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던 기업도 한번 볼게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오늘 1.7% 정도 반등세인데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9,216억, 전년비 56%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감소라든지 투자 지분 이익 증가 이에 따른 영향으로 이익이 개선이 됐는데 문제는 현재 미수금이 14조 원이 넘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서민요금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올리진 못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가스요금 인상은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가 이렇게 단기간에 낙폭을 보였을 때 충분히 모아가실 수 있는 전략
전략 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금 인상은 이제 시기의 문제지 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유틸리티 업종에 최소 한 번 이상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게임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NC소프트인데 요즘에 게임주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은 부진했었지만 선반영됐다라고 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부분 그리고 뭐 사옥 매각이라든지 이렇게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 기업 체질 개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배틀크러쉬라는 신작도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아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작 기대감 어느 정도 있고 주요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리니지 M의 매출은 상당히 많이 둔화됐지만 현재 시점에서 더 크게 매출이 악화되기보다는 이 낮아진 매출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더 나빠질 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NC소프트도 약간 대장급의 성격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게임주에 대한 관심도 전반적으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게임주나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건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들 보고 계세요? 예, 일단 오늘 반등 주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이제 테이크윙이 오늘 한 8% 이상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낙폭이 컸습니다. 지난주에 좀 많이 빠졌었는데 고점 대비해서 한 15% 이상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좀 절반 이상 되돌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이 회사는 그동안 한 연초 대비해서 거의 한 3배 이상, 4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HBM 관련된 핸들러 장비를 납품한다는 그 의미 때문에 올라왔고요. 또 거래처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급등하는 이후에 지금 사실 39,000원 고점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약간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좀 낙폭을 좀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습니다. 근데 그 중에 주요 많이 올랐던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테크윙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 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22일 이후에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엔비디아의 실적 가이던스가 워낙 높아져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에 비슷하게만 나와도 사실은 주가는 계속 이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 좀 많이 등락폭은 크지만 지금 22일까지는 충분히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뿐만 아니라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장은 역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죠. 이제 엔비디아와도 협업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오늘도 신고가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도 여전히 기대가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그동안 인스웨이브 시스템이라든지 클라우드웍스 같이 약간 좀 많이 이제 소외됐던 종목들조차도 바닥권에서 좀 돌아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낙폭이 좀 많이 컸던 원택도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고요. 이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아서 어제 일시적으로 많이 빠졌지만 그 1분기 실적만 가지고 이 회사를 평가하기에는 좀 아직은 부족하다. 태국 진출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올해 한 해를 보면 계속 좋아질 기업이기 때문에 이 낙폭은 충분히 만회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택까지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내일 휴일을 앞둔 시장에서 핵심 키포인트 오현진 팀장님부터 알려주시죠. 네, 기술적 부담이 반영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한마디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4월 말부터 상승세를 보였었던 코스피 지수는 현재 전고점 저항 구간까지 왔습니다. 기업 실적은 양호하긴 하지만 대외 여건은 여전히 불안정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외국인 수급 강도도 이전 대비 다소 약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 국내 증시가 또 하루 더 쉬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장에 힘이 조금 더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CPI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건희 대표님의 키포인트는요? 네, 여전히 오늘은 관망세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파월의 발언도 있고 그다음에 4월 CPI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갖고 계신 포트를 좀 조정하는 정도로 오늘 하루를 마감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휴일 앞두고 조금은 관망하면서 시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두 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선별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이어갈 텐데요. 자,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어제 저희가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어떻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정태근 이사와 함께 이 시초가 공략주를 하나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 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는 어제 오리엔탈 전공을 오늘 시초가에 좀 살펴보자라고 하면서 조선주를 좀 주셨는데 어제도 워낙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상승 탄력 한 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였습니다. 매수가는 3,610원 오늘 시초가에 공략이 됐고 목표 가격은 4,000원 넘게 보자라는 의견을 주었는데 오늘 오리엔탈 전공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600원 정도 가격 유지하고 있고 1.7% 하락을 기록하면서 어제 상승은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계속해서 좋은 흐름 나타낼 수 있을지 오리엔탈 전공의 주가 흐름 계속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좋은 종목, 양질의 종목을 골라 드릴 텐데요.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오늘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브리지텍입니다. 네, 브리지텍 어제 또 많은 상승이 있었는데 오늘도 계속 잘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상승과 오늘 상승의 내용이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브리지텍이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브리지텍은 콜센터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감이 좀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콜센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어제 오늘 이슈로 이제 상승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에 이제 콜센터 직접 전화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음성인식 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음성인식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콜센터 솔루션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브리지텍은 최근에 이제 음성인식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많이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밤이었습니다. 챗GPT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오픈 AI에서 실시간 음성 대화가 적용되고 있는 GPT-4O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실시간 음성 대화 적용이라는 것이 기존에 저희가 챗GPT를 사용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채팅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워드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또 이제 문자로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이제는 말로 질문하고 말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한 기술이 적용이 되었고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음성인식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게 오늘 모멘텀이면 어제 모멘텀도 있었거든요. 이제 애플에서 다음 달에 AI가 탑재되어 있는 음성 비서인 시리의 차세대 버전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마찬가지죠. 어제 오늘 음성인식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나오면서 브리지텍과 같은 이제 음성인식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대장주격이라고 할 수 있는 브리지텍을 오늘 선발 종목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브리지텍 근데 오늘 또 윗꼬리를 좀 달고 있어요. 가격 전략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상승을 했고요. 오늘 이제 매물이 가장 이제 많이 쌓여 있는 구간에 매물을 소화하다 보니까 윗꼬리가 좀 달리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모멘텀 그리고 애플 시리 차세대 버전 공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까지도 열려 있는 모멘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매수는 현재가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리지텍 오늘 시장에서 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GPT-4O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브리지텍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장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잘 달릴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재규의 진짜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뉴스들이 쏟아지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진짜 뉴스와 진짜 이슈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도투자 자문의 이재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본부장님께서 어떠한 이슈를 들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14일 중국 관세에 대한 추가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수혜주와 피해주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발표했죠.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배 올려서 100%를 만들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선 미증시에서 간밤에 전기차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았습니다. 국내 증시는 좀 어떻게 영향 미칠까요? 일단 뭐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되어 네.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은 괜찮습니다.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데 대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시장에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부분 같은 경우는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상승한 전기차 기업 중에서 중국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이 온전히 반영될지 여부는 우리가 세부 사안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4배의 관세를 높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이나 2차 전지가 많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효과가 미비할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부안이 공개된 이후에 실제 시장의 분석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주가 흐름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관세 규제가 나오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 아니고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한 견제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수출이 10%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럼 관련 수혜주 어떤 거 꼽아볼 수 있을까요? 그죠. 아무래도 중국에서 해외로 수출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네. 있겠죠. 방금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과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이 굉장히 큰 캐파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캐파를 나눠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에코프로라든지 오랜만에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반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상향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오늘 내용이 좀 나와 봐야 됩니다. 이 내용이 25%에서 100%까지 늘린다라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립 서비스다라는 분석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그 광물 리튬 가격 반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아주 폭발적인 V자 반등은 살짝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점진적인 우상향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들은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 긍정적인 평가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 부품 관세로 적용이 된다면 국내 기업에는 오히려 타격이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렇죠. 굉장히 복잡하죠. 저도 네. 그래서 어제 좀 공부를 해봤는데 네. 미국이 이제 부품을 수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중국 내에 부품이 많아지는 것이고 중국 내에서 부품의 가격이 인하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완성차 자체의 가격이 다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전기차의 가격이 저렴하게 수출을 할 메리트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수출이 어떻게 보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분석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가지고 오는 부품 쪽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라든지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 쪽에서 중국의 부품을 많이 쓸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그런 부담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막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추이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추가적으로 오늘 2차 전지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변동성이 좀 개선되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으니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약간 뭐랄까요 강력한 모멘텀에 목이 목말라 있었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씩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내용들이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반등세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눌렸잖아요. 네, 예, 부품주들 2차 전지. 어떤 네. 종목 봐야 합니까? 저는 일단 가장 네. 좋아하는 기업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네. 이거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예전에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인데 이 네. 기업 같은 경우 현재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박족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2024년 올해 6월 달에 이 유럽 쪽에서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을 때 전고체를 비롯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는데 유럽 쪽에서도 인터배터리 내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고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동박이라든지 전고체 쪽과 관련돼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도 주가 흐름이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우상향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사실 미중의 패권 분쟁하면 떠오르는 게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반도체와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만약에 패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어떠한 종목을 좀 봐야 할지 이것부터 짚어볼까요? 네, 뭐 종목을 보려면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 미국과 중국이 분쟁한 것에 관련돼서 우리가 모멘텀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규모가 좀 작은 기업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공격적으로는 하시면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약 500억 정도 되는 기업 중에서 피델릭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피델릭스요? 네. 이 피델릭스 같은 경우 대주가 중국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반도체 쪽에서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서로 이제 잘해보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중국 쪽에서는 자체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갈등 관계가 반도체 쪽에서 다시 한번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매매의 관점으로는 피델릭스 같은 기업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면서 생기는 반사이익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을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좀 더뎌요. 과거에 비해서 답답해요. 네. 힘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옆에 나라죠.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대한 장비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늘어나지 않은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주가의 흐름상으로 추가 상승의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자금이 반도체가 아닌 다른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제 끝난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좀 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SK하이닉스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견고하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내에는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너무 급격하게 늘리실 필요는 없지만 네. 그래도 비중을 너무 급격하게 줄이거나 반도체가 이제 끝났다라고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꾸준하게 봐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최근에 또 미중 첨단 기술 분쟁으로 떠오르는 게 바이오입니다. 네, 우시그룹에서 바이오 관련된 학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뭐 이야기했고 미국의 생물보안법에서 또 우시바이오로직스를 규제 대상에 추가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 반사이익 얻을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종목을 좀 보면 좋습니까? 예,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좋습니다. 네. 주가의 탄력도를 봤을 때는 바이넥스가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큰 기업들을 선호하시는 분들께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규모가 좀 작은 기업인데 난 탄력적인 흐름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좀 올라오고 있네요. 바이넥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이야기도 잠깐 나눠봤고요. 네. 2차 전지라든지 태양광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주요 CDMO 기업 예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2023년도 것인데 지금 보시면 1등이 스위스의 론자고요. 3위가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리고 4위가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지금 미국 쪽에서 저 우시바이오로직스를 제재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 반사 이익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 중에서 상당 부분이 거의 절반 정도가 네. 미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매출입니다. 근데 매출이 그 부분들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옮겨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이제 규모 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작지만 바이넥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DMO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CMO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다르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여기서 미국 쪽에 대한 매출이 줄어든다, 수주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받겠지만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큰 수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가 관련돼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추가 상승의 여력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선호하신다라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도 잘 나오고요. 연말까지 이제 공장 가동률도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네. 우리가 이 대만의 TSMC라는 기업이 있죠. 네, 그렇죠.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에서 TSMC 같은 위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이오 쪽에서. 그래서 이제 TSMC가 지금 뭐 시장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도 잘 나간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바이오 쪽에서는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한번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대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좀 작은 기업으로는 바이넥스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외국계 IB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나오고 있는데 100만 원 갈 수 있습니까? 네. 예, 갈 수 네. 있죠.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저는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 네. 같은 경우는 과거 같은 경우는 임상 구조에 따라서 임상 1상에 진입했다, 임상 3상에 진입했다 이런 네. 내용들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제약 바이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진행하고 있는 이 위탁 생산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매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같은 경우는 임상이 삐그덕거리면 그에 따라서 피해, 주가가 급락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위탁 생산 같은 경우는 그런 임상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라기보다는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물량을 수주하게 되면 그에 따른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3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0%가 안 되거든요. 네. 한 자리인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면에서도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미중에 좀 무역 분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짚어봤고요. 이와 함께 최근에 또 주목받는 게 조선업종입니다. 중국 조선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미국에서 좀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대표적인 수혜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와 함께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의 미움을 좀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엔 조선이죠. 사실 조선 쪽에 대한 내용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미국에 있는 몇몇 개의 단체들이 중국에서 조선업에 대해서 우리를 못하게 한다, 못 살게 굴고 있다. 그래서 나라에 너네가 좀 조사를 해줘라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중국 쪽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의 조선업을 규제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수주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수주 액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고부가 가치 선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들도 있지만 물량 기준으로는 중국이 여전히 1위라는 거죠. 근데 이런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라면
제재를 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같은 기업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KSP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어제 급등이 한번 나왔죠. 조선 기자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고 뭐 동성화인텍이라든지 한화엔진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조선 기자재 쪽으로 우리가 엮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조선 업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시적인 테마로 움직였다가 끝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사이클을 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1개월, 2개월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조선업을 규제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반사 수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종 섹터는 꼭 물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정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철강 관련 기업들 굉장히 좋은데요. 역시나 관련 기업이잖아요. 네, 이 섹터 가운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실적을 고려한다면 제가 네. 두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실적을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 휴스틸이라는 기업과 네. 넥스틸이라는 기업이 그래도 매매하시기가 좀 편할 거예요. 저는 넥스틸이라는 기업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이 철강 쪽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내용들 여기도 역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뭐 중국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만 여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철강 쪽을 규제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실제로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은 적어요. 왜냐하면 쿼터제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휴스틸과 넥스틸 같은 경우는 기업이 가치적인 면에서 충분히 우상향이 가능하지만 매매의 관점으로는 조금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매매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테마성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현재 주가 흐름이 괜찮은 것은 하이스틸과 신스틸 같은 기업입니다. 하이스틸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신스틸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쪽에 대한 모멘텀이 쿼터제로 인해서 그 수혜가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트레이딩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신스틸을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가치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휴스틸과 넥스틸을 보시는 게 좋은데 여기에는 중국의 경기가 돌아선다라는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추세적인 우상향도 가능하기 때문에 철강주들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관심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철강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오늘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중 패권 분쟁 관련 수혜주와 피해주를 좀 거론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섹터 내에서도 지금 지속적인 순환매가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이슈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접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규의 진짜 시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개장하고 이제 45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어제 또 1% 정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갭 메우기 위해서 코스닥 반등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또 내일 휴일 앞두고 어떻게 시장 대비해야 할지 준비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장 투자 전략 시간을 통해 알아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자, 오늘 개장하고 이제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오늘 또 AI 쪽 관련해서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오픈 AI에서 GPT, 포 옴니 관련된 공식 발표 및 시연을 하게 되면서 오늘 뭐 폴라리스 오피스나 한국학 컴퓨터 그리고 솔트루스와 같은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사실 AI에 대한 그 개발 속도가 점차적으로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VT죠. 어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5%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시간에서 강한 이유가 사실 그동안 이제 리들샷에 대한 일본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었다 얘기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숫자로 보여주면서 오늘 전반적인 화장품의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지금
화장품 관련해서는 이제 올해 추정치를 보더라도 그만큼 아직까지는 좀 평가된 좀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VT도 아직까지는 퍼가 한 10배 이하로 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히 게임주들, 사실 그동안 기대가 많이 없었던 게임주들이 1분기 실적이 워낙 이제 좀 잘 나오다 보니까 뭐 NC소프트나 네위즈 관련해서 좀 다시 순환매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이제 게임주들은 이제 향후에 2분기도 좀 기대감이 큰 넷마블이나 리메이드에 관련된 2분기 실적 기대감도 좀 높아진 상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섹터별로 조금 움직임이 다른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내일 휴장이지 않습니까? 오후장에도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될까요? 네, 뭐 오늘 저녁에는 PPI 발표가 있고 내일은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있는데 일단은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4% 정도의 전망치를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물가에 대한 부담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이 카시카라 관련 연은 총재에 대한 좀 발언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MSCI 이제 분기 리뷰가 이제 있기 때문에 오늘 일단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오늘 시장 전반적인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이랑 좀 MS 관련된 AI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오픈 AI이기 때문에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그리고 구글에 대한 연례 행사에 따라서 AI 관련주들이 이번 휴장 기간에 조금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 마켓나우 일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또 국내 증시가 휴장이고요. 저희는 목요일 날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